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18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일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예, 김세욱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여러분. 드디어 TV조선의 심의 제재 건수, 그러니까 오보 막말 편파로 인한 그 제재 건수가 4건에 이르렀습니다. 자, 한 달 동안 바짝 당겨가지고 한 건 더 나와야 될 텐데 말입니다. 자, 이것을 사실 보도를 통해서 안 건 아니고요. 김광희 씨가 오늘 아침 TV조선의 신통방통을 하차하면서 그 말 속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코멘트를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로서 신통방통 진행을 그만둡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짧게 경과보고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에 발생한 여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 죽었는데 온통 미스터리였습니다. 경찰이 3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범행 동기, 시점, 장소, 수법 이런 것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그 사건을 전하는 과정에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일부 내용을 지적하여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 품위유지 이런 여러 규정을 위반했다 하여 법정 제재를 하였습니다. 특히 품위유지 이 규정을 어겼다 해서 그 제재 결과로 진행자가 교체됩니다. 제가 신문사 선배 한 분께 이제 신통방통을 관둡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 말씀이 그건 관두는 게 아니라 잘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쳐서 말씀을 해 주시더군요. 그분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신통방통을 5년 3개월 동안 맡아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애청자들께서 손글씨 편지를 보내주셨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식당에서 마주칠라 치면 달려와서 손을 잡아주시던 분들, 그 고마움을 제 뼈에 새겨서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온전히 돌아갑니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제작진과 스태프는 시청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빨리 알게 됐네요. 네. 어찌됐든 4건이 됐고, 게다가 그게 우리 민원연의 시민방송심의위원회를 네.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요. 네. 제가 나름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 있네요, 진짜. 그죠. 네. 그동안 사실은 계속 그 기각당하고 그래가지고요. 네. 제가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봉우 씨는 특히 상처가 좀 큽니다. 진짜 짜증이 날 정도예요. 막 한 해 할 때마다 그만하자고 하지 말자라는 말을 정말 수시로 하거든요. 봉우 씨가 할 거 없다, 못한다, 이거 해서 뭐하냐 막 이런 말을 해왔는데, 심의 넘어봤자 뭐 방심해서 다 기각시키고. 네, 다 기각되는데 뭐하러 하냐 막 이랬는데 제가 그거를 얼르고 달래가면서 매번 유지를 해왔는데,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이 모니터 해주셨던 그 인턴분들한테도 이렇게 재료를 저희에게 제공해주셨던 많은 분들한테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정말 한 건만 한 건 정도 더 나오면 되는 것이라서 기대를 해보고, 왜냐면 저희가 지금 내놓은 게 이거 말고도 많아요. 되게 많죠. 네, 그래서 그리고 심각해요 정말. 제가 정말 TV조선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정 문제 있는 방송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억지로 투집을 잡는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저희가 낸 심의 중에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심의가 아직 안 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퇴를 해버리면 지금 이 사퇴를 하는 게 사실은 작전이죠. 우리가 계속 말하는 예전에 장성민 씨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거 다 안고 가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면서 모든 심의가 일괄 처리되는 식으로 약간 된 적이 전원책 있죠. 씨 그만둘 때도 네. 이제 감안을 해서 전원 사회 진행자가 그만둔 점을 감안을 해서 네. 뭐 이렇게 제재 수위를 낮췄던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예요? 지금 만약에 신통방통에 걸려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 하차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 걸려 있는 게 아직도 남아 있고. 아직 심사 중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이제 TV조선과 이게 맨날 하던 수법을 지금 또 쓴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방송심의 규정에 보면은 동일한 규정 위반으로 이제 3회 이상 이렇게 제재를 받을 경우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같은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을 했을 때는 사실은 더 가중해야 된다라는 기본 그렇죠. 전제가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퇴를 이유로 그러기는 좀 쉽지 않아야 되고 네네. 않아야 되고 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 부분은 따로 문제 삼을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PD저널의 이민아 기자 기사인데요. TV조선이 올해 지상파 출신 PD들을 연이어 영입하면서 예능 프로그램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편중됐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으니까 재승인 평가를 의식해서 요거를 이제 예능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제어가 심사에서 함께 심사를 받았던 3개 종편대 유일하게 TV조선만 그 기준 점수 그러니까 그 보도 오락 그 교양 간의 편성 조화 여기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당시 방통위는 보도 교양 오락 간의 편성 조화 등의 조건을 달면서 TV조선은 조건부 재승인을 받으면서 보도 교양 예능 프로그램을 1대 1대 1로 균형 편성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밝혀놓고 여태까지 뭐 했대야? 여태까지 뭐 했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분발해야 된다라고 하고 사람들을 영입하고 있나 봅니다. 뭐 지금 TV조선이 방통위에 제출한 장르별 편성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아내의 맛 방영 이후 오락 장르 편성 비율은 30% 중후반대를 보이다가 7월에는 43% 기록하고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섰대요. 근데 참 이 아내의 맛 이런 거 너무 제목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내의 뭐 손맛 이런 것도 아니고 아내의 맛이 뭐야? 뭔가 좀 이상하죠. 무슨 그런 있잖아요. 에로 영화 같은 거. 그러니까 맞아. 아 진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음흉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좀 과하다. 제목이 이상해서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이렇게 말해도 되나? 네.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TV조선이나 종편들이 재승인 심사를 앞둔 시점이거나 이번에 이제 매년 이렇게 재승인을 받은 다음에 매해 이제 점검을 하잖아요. 네. 이런 방통위가 점검을 하는 시점에 반짝하고 편성을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되게 많죠. 사실. 예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편성을 올려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비교적 균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낼 때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편성의 변동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더 같이 봤으면 이 기사가 좀 더 의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은 이름을 전체를 다 말해드리는 KBS 저널리즘 토크쇼 J가 우리 방통심의위로부터 혼났답니다. 그런데 권고 결정을 내렸어요. 방심위가. 근데 권고가 어떻게 보면 약하지만 또 굉장히 지금 방심위를 생각하면요. 권고가 낮은 게 아니에요. 법정 제재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보다 낮은 게 의견 제시인데 그 TV조선의 노회찬 의원 시신이송 있잖아요. 생중계 그게 의견 제시를 받았어요. 비교해 보세요. 권고보다 낮죠. 권고보다 낮은 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널리즘 J가 무려 권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뭘로 받았나? 네. 아유 다행히 나 때문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8월 5일에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조선일보를 이용해서 상고법원 도입 여론을 조성한 내용을 방송했대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조선일보를 선택한 이유를 두고 출연자들이 나 같으면 최욱 씨 만나서 맥주 한 잔 사주면서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훨씬 파급력이 클 것 같다라고 최강욱 변호사가 말했고요. 유료 부수가 12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꼭 믿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최욱 씨가 말했다고 합니다.
유료 부스가 뭐 12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꼭 믿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주변에 보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민원인이 KBS가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어머 말을 못하겠어. 무서워. 그리고 조선일보의 논조를 자의적으로 구분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권고 결정을 방심위가 내렸다는 거죠. 아니 뭐 최욱 씨가 120만 안 된다 이렇게 확정지으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가능성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종편들을 다 가능성으로 얘기하고 카더라 얘기하고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한 관심법과 의심하는 거 이건 나의 생각을 전제로 하여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는 어디서 들었는데 이런 것도 다 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또 우리가 계속 앞으로 야 니네 저널리즘 제의한테 권고 줘놓고 왜 이렇게 그 요번에 최근에 기각된 거 있었잖아요. 뭐였죠? 어제 우리가 얘기한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이 사람들은 진짜 큰일 났어요. 진짜.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유료 부스를 조작했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 말이. 그리고 진행자가 출연자를 제어하지 못한 점이 프로그램의 문제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아나운서께서 엄청나게 제어하셔야 되겠네. 출연자를.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종편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진짜. 심영섭 위원은요. 유료 부스 문제를 지적하려면 ABC협회의 조사 방식을 지적해야 했다라고 하면서 조선일보의 부스가 허위라고 들릴 수 있었다. 최욱 씨의 발언이 그렇게 지적을 했대요. 이거 참 항상 보면 참 신박한 정광성 상임위원은 비평을 위한 비평으로 전락한 것 같다. KBS가 오랜만에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한다. 박상수 위원은 진행자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출연자의 출연 내용을 객관성 있게 유도하지 못한 느낌이 있다. 라고 했고요. 허민숙 소위원장은 의견 제시를 건의했었다고 합니다. 허민숙 소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KBS가 조선일보를 조롱희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저널리즘 비판 프로그램이라는 성격을 봤을 때 비판의 수위를 높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다만 KBS가 조금 더 정교한 근거를 제시해 논리를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답니다. 뭐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저널리즘 제의가 권고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방송심의에서 일관된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저희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심의위원들이 그러니까 저는 뭐 하다 보면은 사실 정말 모든 걸 똑같이 잴 수는 없지. 저는 정말 1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들이 심의를 했을 때 이 기준이 과연 일관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볼 필요가 있고 사실은 이런 제재를 할 때 유사한 때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 거를 늘 이제 사무처 직원들이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한 보고가 들어갔는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하고 있고 이 결과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과정들은 있는가 자신들의 심의에 대해서 돌아보는 과정들은 있는가 이게 좀 계속 좀 궁금한 지점이긴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문적인 보고가 다 들어오고 있고 변호사의 모든 그 상담을 몇 단계를 거치고 진짜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꼼꼼하고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각도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니 참 요즘은 전문가가 비전문가보다 밑에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닌가. 민원연 주성치 또 특집. 예. 이게 또가 아니었구나. 짜증내는 너 또 이런 거. 또 이런 느낌. 이놈의 기집애 막 이럴 때 내가 많이 쓰는 말인데. 이놈의 하지 마. 예. 왜 또 특집인가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모두 민원연의 단골 손님. 이쯤 되면은 거의 최상위급 고객. 골드, VIP. 그렇죠. 조선일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사실 저 이제 정말 좀 제가 요즘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조선일보를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일단 담은 그런 제목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걸 좀 안 하는 날은 도대체 언제 오는가? 20년 내내 조선일보 안 다루는 파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파케. 첫 번째 소식은 일단
뭔가요? 오늘 들려드릴 첫 소식은 법원 행정처에서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문건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협력사로 주요하게 등장을 해서 기사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가 이번에는 자회사인 TV조선의 주주를 위해 양승태 법원 행정처에 그 재판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TV조선의 주주로 동국제강 나는 몰랐네. 왜 동국제강 그거를 거기서 해주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네. 알고 보니 주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국제강의 장세주 회장을 위한 재판 청탁을 TV조선이 했다는 것인데요. 그렇죠? 그런 의혹이죠. 예. 지난 13일 KBS 뉴스9 그 조선일보 법원행정처의 동국제강 재판 청탁 의혹이라는 제목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재판과 관련해서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조선일보의 고위급 간부의 청탁을 받고 잘 봐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진술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개입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재판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조선일보 고위급 간부의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장 회장의 그 상습 도박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횡령과 배임만 인정을 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형사수석부장은 법원행정처의 이민걸 기조실장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이메일에는 선고가 난 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보내진 이메일에는 장 회장 사건의 판결문과 판결 보고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메일에는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무죄와 공소 기각으로 정리가 됐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치 일부 혐의 남아 무죄가 나와 다행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민걸 당시 기조실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고위급 관계라 인사로부터 동국제강 장 회장 사건에 대한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조선일보 고위 간부, 그냥 고위 간부 아니고 최고위 간부인데 사실은 최고위 간부로 보이는데 아무튼 어제 한겨레 신문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네. 참 자주 등장하고 계십니다. 자, 이분이 조선일보 로비 관련 논란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좀 자세히 한겨레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요? 네, 어제 한겨레에서 이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보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장 회장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이런 내용의 그 메일을 보냈다는 건 좀 사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를 수상하게 본 검찰이 수신자인 이민걸 전 실장을 불러 배경을 추궁을 했는데 이 전 실장은 사실 강효상 의원으로부터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 이런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을 했다 합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그 강 의원은 장 회장 재판이 진행될 때 그때 이제 편집국장에 이어서 미래전략실장과 논설위원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자, 의미심장합니다. 이분이 또 TV조선에 있을 때 아무튼 가지가지 하셨는데 그 가지가지 특집을 한번 하셨는데 그래서 강효상 의원 입장은 뭐예요? 너무너무 당연하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네. 조선일보는 아무 답을 안 했다고 하고요. KBS 보도에서는 이제 조선일보는 그때 우리가 관련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근데 뭐 사실 여부는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바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동국제강이 TV조선의 주주로 알려진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 식구라는 거지, 식구. 우리가 남이다. 동국제강은 그 TV조선의 주주로 알려진 기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조선일보가 동국제강 장 회장을 위해 구명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사건을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이 송 전 주필이 이제 기사 청탁 등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 수표, 상품권, 골프 접대 등 이런 4,947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에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근데 이 논란이 처음 불거졌던 2016년에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또 매체가 재밌어요. 당시 이제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뉴데일리에서 이 이른바 여권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조선일보 고위 관계자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에 대한 로비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 논란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계속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일보는 사실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검찰은 동국제강이 조선미디어그룹에 18억 원 정도로 이제 투자하는 등 이렇게 두 기업이 가까웠던 점에 주목을 하면서 실제 조선일보에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검찰이 이번 수사에 있어서 특히 무엇을 유념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검찰은 이번 사건이 사법부와 1등 신문을 자처하는 유력 언론이 자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을 위해 청탁을 주고받는 저희가 잘 쓰는 표현인데 추악한 커넥션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을 좀 명심해야 합니다. 네. 이 의혹은 그 한국 사회의 주요 권력들이 저마다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얽히고 설켜서 사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한국 사회에 기대해야 되는 최소한의 신뢰 이거를 또 한 번 바닥으로 떨어뜨린 그런 의혹에 가까운 거잖아요. 사실 그런 만큼 더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검찰 수사 결과와 별도로 조선일보가 사법농단의 주역인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협력사로 계속 등장하는 문제 이것도 계속 이야기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된 이런 의혹이야말로 신뢰받지 못하는 언론이라는 이런 현실의 중심에 조선일보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다는 걸 방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조선일보는 법원 행정처에서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문건 중 언론사 로비 기획 문건에서 유일하게 제목으로 등장하는 언론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른 언론이 몇 개 있긴 해요. 뭐 시사인 이런 데가 있는데 이건 대부분 얘네들이 이런 비판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쓰는 거고 협력사로 이제 사실상 거의 이 명칭으로 등장하는 건 그렇죠. 조선일보거든요. 네. 그런데도 법원 행정처 문건 공개 당시 조선일보는 보도에서 우리는 이 해당 문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또 공지를 통해서 조선일보와 법원 행정처 문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지만 법원 행정처에서 조선일보 대응 전략 문건들을 작성한 직후 상고 법원 관련 기사와 칼럼, 기획보도 등이 이어졌다고 저희도 앞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뭐 행정처에서 작성한 칼럼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전문가 칼럼이 조선일보에 막 게재가 되고 이렇게 문건의 일부가 실행된 정황이 짙게 드러났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많은 언론들은 이 사안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데 그쳤고 사실 그 관심조차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없어졌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저널리즘 제의가 이런 문제를 막 제대로 양승태 이 사법농단 관련된 연관성을 굉장히 자세히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런 말장난 몇 개를 지금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줬다. 이거는 사실은 TV조선이나 조선일보 건드리면 뭐라고 막 이렇게 정말 그 시비 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 메시지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더 우리가 전투력을 갖고 이 문제를 계속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얘기를 어느 언론에서도 제대로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와 양승태 이 농단은 제가 보기에는 동국제강뿐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속 앞으로도. 그런데 이번 이 뉴스도 사실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그렇게 떠들어도 언론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의 그 수준으로 조선일보와 관련된 장자연도 마찬가지고요. 특정 언론에서 아주 오기를 갖고 진짜 막 집요하게 하는 몇 개의 언론 빼고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런 내용을 이게 만약에 조선일보 이런 그룹이 아니고 다른 언론사였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렇게까지 보도를 안 했을까요? 만약에 굉장히. 뭐 한겨레에서 이렇게 했다. 그럼 난리 나지. 한겨레에서 무슨 폭행 사건으로 저기만 해도 그렇게 시끄러운데 난리 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좀 더 그리고 저는 계속 최근에 특히 이 조선일보 그 책을 읽으면서 더 드는 느낌은 방응모 회장의 친일은 진짜 100%인데 이거를 딜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그쵸.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뭐 3개 중에서 일단은 2개를 친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얘기를 한 건데 그것과 이게 다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상고법원 관련된 홍보 그리고 뭐 동국제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좋게 서로 딜할 거를 찾아서 계속 주고받았었구나. 이런 생각이
이것도 의혹이 있는데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으므로 늘 조심조심 돌다리를 두들기는 마음으로 그러나 언론이 무엇을 얘기할 때 꼭 물증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혹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추적해 나가는 게 언론인데 너무 보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민원연의 이름을 보여줬을 때 대부분 올바른 언론이 사회에 자리 잡은 멋진 삶을 연상했습니다. 당신도 그런가요? 우리의 이름이 당신의 삶이 되도록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또또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 또 이렇게 말할 사람은 누굴까요? 지난 9일. 왜 웃어? 갑자기 좀 창피해져. 왜요? 부끄럽네요. 네. 지난 9일 방통위가 지상파에도 중간 광고로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당연히 이후 신문업계를 중심으로 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조선일보가 사실의 일부를 생략해서 결과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못된 버릇 이런 것을 또 내보이고 있어서 중요합니다. 또 내보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있어서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이 얘기를 하면은 이 중간 광고 얘기하면 우리가 조선일보랑 그렇게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중간 광고, 지상파 중간 광고 안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광고라는 한정된 재원을 두고 방송 시장과 그 신문 시장 양쪽에서 싸워야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지상파가 또 나눠 이렇게 지상파와 또 종편이 또 나눠져 있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신문의 입장에서는 지상파 중간 광고를 허용한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야. 왜냐면은 신문 슬픈가 분노. 그렇지. 절박해 진짜 난리 나는 거야. 이제 먹고 사는 짐이지.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반발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왜 자꾸 우리 종편을 같은 회사인데 그죠? 근데 우리 종편을 막 종편 밥그릇을 막 뺏어가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의 많은 언론들이 이제 늘 그렇게 자기 입장에 빠져서 자기한테 유리한 논리를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아싸라게 나 신문인데 이거 통과되면 나한테 불이익이야. 그러니 이거 반대해. 이게 아니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척을 하면서 막 지상파 정말 나쁘다. 막 이런 얘네들한테 왜 이런 걸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내용은 내가 동의를 하지만 나는 말해도 너는 말하지 마. 이런 생각이 난 든다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네가 생각하는 게 똑같아도 너가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어요. 자, 이게 저의 아무튼 일단은 생각이고요. 그렇다면은 조선일보가 지금 우리가 말한 게 뭐냐면 사실의 일부를 생략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못된 버릇. 전체를 다 거짓말을 하진 않아. 중간 어디서 이렇게 중간중간 자신들이 유리한 것을 다 귀신같이 캐치해가지고 그걸 부각하고 그리고 조금 불리한 건 다 숨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요번에 보여준 조선일보의 행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시죠. 예, 방통위에서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 공식 추진 입장 발표 다음 날 조선일보는 1면과 6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요. 6면에 실린 기사를 저희가 주목을 했습니다. 네. 제목을 보면 미일영 대부분 국가에선 공영방송은 중간 광고 안 해. 이런 내용, 이런 제목의 보도였는데요. 네. 그런데 이 기사 중 한 가지는 사실이긴 해요. 사실이긴 한데 진실은 아닙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를 좀 보겠는데 이정일 PD가 오늘은 낭독자로. 네. 지상파 중간 광고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 3사는 연간 1,000억 원대 광고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 매출 감소를 이유로 중간 광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체 방송 매출은 지난 2011년 3조 9,145억 원에서 2016년 3조 9,987억 원으로 오히려 842억 원 증가했다. VOD, 주문형 비디오 판매와 재송신료 수입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온 때문이다. 잘하셨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언급한 지상파 방송 매출액은 방통위에서 발간한 2017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숨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상파의 방송 매출이 2011년에서 2016년에 842억 원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그 바로 이제 그 다음에죠. 우리
올해 전에 2017년에 네. 그 지상파의 방송 매출이 이제 그 당시에 3조 6,837억 원이었는데 이거와 대비하면 도리어 2,308억 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수치를 놓고 비교할 때는 가장 최신의 데이터랑 비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 시점에 지금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기 필요하다 네.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체 왜 조선일보는 이랬을까? 답은 기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지상파 방송사들이 광고 매출 감소로 중간 광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체 방송 매출은 증가했다. 이 주장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2017년 지상파 방송 매출을 생략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초안을 보고 나서 제가 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까 말한 방송사업자 재산상환 공표집 여기 이게 2017년 거를 보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방송사업 매출이 쭉 적혀 있어요. 쭉 이제 다 3조는 넘더라. 아이 돈들 많이 벌어. 일단은 자기들은 뭐 줄었다 늘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상당히 많아. 근데 아무튼 쭉 이제 그 12년치가 다 있는 거예요. 2008년부터 17년까지. 그런데 하필이면 기준점을 2011년에서 2016년 요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842억의 플러스가 있었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2017년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2,308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들이 좋아. 근데 나는 정말 궁금했어. 왜 2011년을 찍었을까? 저는 이게 2011년을 왜 했는가 저도 약간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게 그때가 종편 개국해거든요. 2011년 12월에 개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날짜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탄생한 날짜를 기점으로 뭐 이렇게 머리가 혹시 2011년이 세상에 그런 거 있잖아요. 종편이 생기면은 이게 광고 시장의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큰 레드오션이 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큰 문제가 벌어진다. 근데 사실 이제 지상파들이 얘기하는 것도 하나가 종편이 생기면서 늘어나면서 이제 그랬다. 저희도 뭐 그런 분석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광고 시장이 더 악다구니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면서 광고는 줄었지만 하지만 얘는 딴 거 늘었다라고 그 말을 저희는 자기네 탄생의 시점에 맞춰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네. 네. 그럴 수도 있네요. 그죠? 조선일보의 이런 왜곡이 그냥 조선일보에 이렇게 한 줄 나와서 우리만 발견했느냐 그게 아니고 이게 신박한 논리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데서도 다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조선일보의 이 같은 행태는 신문협회 성명을 통해 종편의 대주주인 신문들은 물론 신문협회 성명을 인용한 다른 신문들에 의해서 이제 반복 확대가 됐는데요. 중앙일보 11월 16일자 기사 방통위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은 특혜 정책의 완결판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 좀 읽어주시죠. 네. 지상파는 지난 20여 년 동안 중간 광고 도입을 주장하며 시청 환경 변화에 따른 광고 매출 감소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때마다 시청권 침해, 지상파 상업화, 높은 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신문협회는 지난 수년간 광고 매출 감소를 들어 중간 광고를 요구해온 것은 낯뜨거운 처사라며 더욱이 총 매출이 감소한 것도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지상파 광고 매출은 지난 2011년 2조 3,754억 원에서 2016년 1조 6,228억 원으로 7,526억 원 감소했으나 자회사 포함 전체 매출은 3조 9,145억 원에서 3조 9,987억 원으로 842억 원 증가했다. 완전 똑같죠. 와. 네. 그래도 이 친구는 이거 광고가 있잖아. 줄었다는 거. 지상파 광고 매출을 비교를 했잖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너무 분명한 사실이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요거라도 하나 집어넣었어. 네, 그리고 이번에는 11월 13일자 동아일보에 실렸던 신문협회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 철회하라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거 읽어주시죠. 한국신문협회는 지상파에 대한 특혜성 조치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질과 시청률 등이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광고 매출은 감소했으나 총 매출은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11년 2조 3,754억 원에서 2016년 1조 6,228억 원으로 줄었으나
자회사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 전체 매출은 같은 기간 3조 9,145억 원에서 3조 9,987억 원으로 증가했다. 네, 이 뒤에 있는 말들이 이제 똑같네. 똑같은 거죠. 복붙이네 복붙. 네네. 진짜. 자, 그러면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지상파 중간 광고 반대라는 주장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의 일부를 생략하고 그리고 이거를 신문협회가 받아서 쓰고 이 신문사인 그 회원사인 신문들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난리. 그렇죠? 진짜. 네. 광고 문제로 조선일보가 이처럼 사실을 생략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좀 옛날 얘기를 해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방통위가 지상파 광고 총량제 도입을 논의하던 시기였던 2015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키스디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키스디에서는 지상파 TV 방송 광고 편성 규제 변화로 인한 방송 광고비 변동 효과 분석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가 발표된 다음 날 조선일보는 방통위 비지상파 피해 알고도 광고 총량제 강행 이런 제목의 기사를 이제 냈는데 이 기사에서 해당 보고서 내용을 인용을 해서 게재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국내 광고주의 81.7%가 지상파 광고비에 충당하기 위해 다른 매체에 집행하던 광고비를 줄일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광고주는 18.3%에 불과했다. 이는 지상파 방송 광고 총량제로 전체 방송 광고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키스디 보고서에 담긴 조사 결과는 사실 이 기사 내용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아, 그래요? 당시 이제 키스디는 국내 400대 광고주 중 지상파 방송 광고 집행을 한 실적이 있는 그 281개사의 광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이 중에서 이제 135개사로부터 응답을 받은 결과를 이제 보고서에 적은 겁니다. 근데 이에 따르면 19%에 해당하는 26개사만이 광고 총량제 도입 시 지상파 TV 광고비 지출 규모를 늘리겠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76% 102개사는 현재 수준을 그냥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고 5% 이게 7개사거든요. 네. 여기서는 그냥 오히려 광고비 지출 규모를 지상파에 대해서 줄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어 이제 증액 의사를 밝힌 응답자 그러니까 19%를 상대로 광고비 조정 규모에 대한 질문을 하자 우리는 늘리겠다라고 한 그 19%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광고비를 이제 어떻게 조정할 건지 이거 질문을 하니까 이 19% 중에 81.7%가 여타 매체의 광고비 지출 규모를 조정을 해서 지상파 광고를 늘리겠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증액 의사를 밝힌 광고주 이런 표현을 생략을 함으로써 지상파 광고 총량제 도입에도 광고를 늘리지 않겠다고 밝힌 무려 76%의 광고주 의사는 없는 걸로 만든 거죠. 사실을 생략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왜곡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조선일보는 이날만이 아니라 그해 2월 14일자 신문과 3월 2일자 신문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사실의 일부를 생략해서 통계를 왜곡한 보도를 반복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거는 당시에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이번이랑 좀 비슷하게 다른 신문사들이 받았다는 거죠. 예.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등에서도 똑같이 키스디 보고서 속 통계를 그러면 자기네들이 보도를 할 때는 자기네들이 키스디 보고서를 보고 제대로 보도를 했으면 되는데 조선일보랑 똑같이 그냥 보도를 거의 비슷한 톤으로 보도를 한 거죠. 결국은 언론중재위에 갔고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가 그해 4월에 언론중재위를 거쳐서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정정보도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조선일보를 선두로 해서 이런 그 비슷한 정말 거의 비슷한 행태 그런 행태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진짜 나쁜 습관이 참 안 바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 광고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나 다른 신문들이 전하지 않은 또 다른 내용들이 지금 이 보도들 속에서 왜곡,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단순히 수치 2016, 2017을 왜 뺐냐 이것 말고 다른 문제점들도 있었거든요. 요것도 더 짚어보죠. 네,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1월 12일자 신문 사설 방만 도덕적 해이 정권 홍보 지상파 TV 중간 광고까지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그 중간 광고가 허용되면 지상파 3사는 연간 1,000억 원대 광고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는 이제 신문협회에서 발주한 보고서 내용이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지난 10월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방통위에서 의뢰를 해갖고 키스디에서 작성한 보고서인데 여기서는 이 조사에서는 중간 광고를 허용할 때 이제 지상파의 추가 광고 매출은 305억에서 최대
869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액수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같이 이제 여러 분석, 이런 분석과 이런 분석이 있다라는 걸 다 전달을 해주는 게 객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한테 이제 유리한 것만 채택을 해서 전달을 한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신문협회에서 발주한 보고서인데. 그리고 조선일보는 앞서 언급한 10월 10일자 신문에서도 이제 이게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에서 뭐 이렇게 이런 대부분의 공영방송은 중간광고를 안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은 미국,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공영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공영방송은 광고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국내 공영방송사들은 KBS 1을 제외하면 KBS 2와 MBC가 모두 광고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EBS도 수신료보다 광고의 비중이 더 높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빠진 내용이 있는 게 수신료를 받는 한국의 공영방송은 이제 KBS와 EBS죠. 근데 여기 이런 이 두 방송의 경우 수신료를 받는 다른 해외 공영방송에 비해서 이제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KBS도. 그리고 MBC의 경우는 아예 수신료를 안 받아요, 공영방송이지만. 근데 이런 사실을 다 생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달은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보는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조선일보는 같은 날 신문에 실린 일면에 실리는 거예요. 이거는 방만한 지상파의 중간 광고까지 허용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는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을 반대하면서 전 정부에서 간접 광고 등이 허용된 이후 광고 증가로 인해 오히려 시청권 침해가 걱정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중간 광고까지 허용하는 것은 시청자들은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이게 일부의 사실만을 담고 있었던 게 사실 이게 종편이 비대칭 규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종편은 지상파에 허용되지 않았던 중간 광고나 광고 총량제가 이미 다 허용이 돼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에서 더 완화된 기준을 이제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거는 맞지 않다. 민원연도 그 주장을 했잖아. 이거는 맞지 않다. 이거는 서로 이제 동등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동등한 규제를 가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지상파는 계속 우리는 이러니까 어려워지니까 하면서 또 계속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서 방통위가 계속 전체 규제를 다 풀어주는 방식으로 간 거예요. 중간 광고 하나만 쥐고 있고 나머지를 다 풀어주는 방식으로 갔던 건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게 어떤 과정에서 전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가 완화가 됐는가. 그리고 그 완화의 혜택을 종편은 또 얻어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상파만 열어줄 때 지상파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뭐 종편에도 광고 총량제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그 범위를 더 완화해주고 이런 식으로 같이 규제 완화가 됐던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다 이제 생략을 한 거죠.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잘 되는 건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익을 보는 것은 그거는 원래 킵하는 거고 남이 이익을 보는 거는 일러 맞춰야 돼. 그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아니 안 되더라도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비판해야죠. 아니 비판이고 뭐가 없어. 그냥 이거 뻔뻔해요 진짜. 지금 이게 이렇게 왜곡하면 어떡해. 숫자로 맞아. 이렇게 장난치고. 그런 거죠. 완전히 장난을 치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결론을 그냥 내려봅시다. 이게 저는 이제 중간 광고 문제는 아까 장난처럼 말한 것지만 조선일보하고 우리하고 사실 크게 입장이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든 언론들이 저마다 또 지상파는 또 얼마나 웃겨요. 아주 신이 나가지고 어머 우리 중간 광고 허용됐대. 그러면 막 좋아 죽어. 그리고 난리는 각자 막 떠드는데 많은 시민들은 이렇게 보면서 지상파를 보고 있으면 이건 잘한 거고 또 신문을 보고 있으면 이건 잘못한 거고 또 뭐 이래저래 막 각자 떠들어대는 걸 보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냥 거기서 호구됐다 우리는. 그거예요. 그냥 우리만 손해본 거야. 지상파도 종편도 사실은 지금 나름 이제 괜찮아요. 뭐 그리고 신문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이미 종편으로 충분히 이익을 봤잖아요. 특히 이 종편 3사를 가지고 있는 그죠. 신문사들은 재미를 다 봤어요. 여태까지 몇 년을 지금 재미를 봤습니까? 2011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울어야 될 건 우리예요. 우리. 근데 지금 엄한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막 지금 자기들 스피커 크다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제가 여러 군데에서 자꾸 전화가 와요. 제가 며칠 전에는요. 그 신문협회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민원연 지상파 중간 광고 반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문협회라고 그래서 그런데요. 우리가 반대하긴 하지만요. 지금 이걸 가져다가 평소에는 전혀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던 신문협회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굳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민원연의 입장을 막 묻는 것은 어딘가에 쓰고 싶은 거잖아요. 뭐 신문이든 아니면 논평이든에 우리 심지어 조선일보까지 나갔잖아요. 우리 민원연이 찬성한다고. 지상파 중간 광고 반대한다고 세상에 우리가 별짓을 다해도 보도를 안 해주던 조선일보께서 우리가 입장도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 옛날 입장까지 찾아가면서 민원연이 반대하는. 민원연은 종편 중간 광고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실어주세요. 그런 건 안 싫고. 너희 거 회수하라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완전히 우리야말로 명예훼손했다고 진짜 걸어야 되게 생겼네. 생각해 보니까. 걸어야겠네요. 네.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모두들 반성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저는 방통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방통위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마구잡이로 규제를 완화시켜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장사할 수 있게 아주 편안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피해는 다 우리 시청자들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억울하다? 그러면 그래 그럼 너도 해. 저 사람이 억울하다? 그럼 너도 해. 그러면서 서로 막 소용하다가 계속 우리 주머니에서 우리가 광고료 내고 우리가 시청에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상파가 정말 힘들면은 수신료 올려줘야 된다라는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전에 방송이 정상화되고 제대로 됐을 때 해야지. 계속 시청자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지금. 보람도 없어, 진짜. 돈을 내는 보람이 없어. 그런 상태에서 자꾸 왜 우리 주머니를 터느냐, 그리고 우리 불편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게 굉장히 불만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런 것을 하라고 있는 기구인데, 그냥 사업자만을 위한 그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라는 생각, 정말 시청자 국민을 위한 그런 제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왜 우리만 이렇게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전임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하더라도 네. 행정은 어쨌거나 연속성이 있는 거고 현 방통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시청자들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방법으로 행정이 있었다 우리가 네. 그런 결정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사과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중간 광고가 근데 지금 이러이러한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상파의 어떤 부분들을 더 요구를 할 것이며 종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어떤 식의 규제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가할 부분들을 마련을 하겠다. 조금씩 얘기는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네. 뭐 이런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반성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요구했으니까 떠밀리듯이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조금 뭐 해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서 광고 규제를 정말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간 광고 하나를 안 해주려고 사실상 모든 규제 다 풀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번에 중간 광고가 된다.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풀어줬던 규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손질할 타이밍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 반성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지금 출범한 지 1년이 이제 넘었잖아요. 방통위가.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지상파 어려우니까 중간광고 올려줄게라고 얘기하고 종편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얘네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요만큼 더 하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던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오늘 방송 너무 흥분했다. 시작부터 너무 기분 좋아서 흥분했다가 그다음에 기분 나빠서 흥분했다가 오늘 금요일날 여러분 좀 피로하실 것 같아요. 우리 때문에. 언론은 미래, 언론은 추억, 언론은 위로, 언론은 용기, 언론은 자존심, 언론은 현실, 언론은 우주, 언론은 날개, 언론은 무기, 언론은 구원, 언론은 희망. 우리들은 언론의 힘을 알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남태우의 뻥삥뽕님께서 네. 참 이름 희한하게 지셨네요. 크크 정치 알바 시즌2에도 미탈 광고 나오네요 하셨습니다. 예, 어제 이 문제의 인물이 저희 민원연에 방문하셨습니다. 광고를 여러 건 내셨던. 아니 제가 네. 너무 이렇게 돈을 많이 써도 되냐라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지금 돈 쓴 것 중에 가장 뜻깊게 쓴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여태까지 썼던 그러니까 소비 행태 중에 제일 좋은 소비였다고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너무 감동해가지고. 감동. 저 어제 휴가 내서 못 뵀는데 되게 궁금하네요. 그랬어요. 그리고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방심위의 행태를 보면 정말 시방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다음 봉봉 팀장님 나올 타이밍에 시민들이 직접 밤심위에 민원 제기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직접 심의를 넣는 방법은 어떨지요. 그럼 압박이 좀 가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셨는데, 이게 더 많이 넣는다고 압박이 더 가해지나? 그렇다고 보세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던데. 근데 이제 보수단체에서는 예전에 이런 거 많이 그런 거 했어요. 있죠. 근데 심의가 이제 똑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은 일단 조금 더 보게 되는 부분들은 있죠. 네. 근데 뭐 민원연이 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세 보이긴 하는데 모르겠네요. 아무튼 심의 넣는 거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인터넷에 쓰라는 거 휙휙휙 쓰면 됩니다. 네. 미령곰탱님이 하나 더 얘기하셨는데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권고 조치 받았다라는 것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오늘 아까 얘기했죠.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똥파리 지용님께서 어제 거에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레이니치스님입니다. 오늘 방송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처음으로 학원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과 과목을 가르쳐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은 흔히 말하는 그 잘났다는 분들이, 배웠다는 분들이 어떻게 초등학교 사회에도 나오는 것들을 모르고 사시는지, 심지어 아이들이 이런 뉴스를 볼까 봐 걱정이 되기까지 했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광삼 방통심의위원회 그분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제 아이고 이거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시냐고 이제 물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스물스물님께서도 1,500원을 오, 500원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뭔가 수수료를 띄고 10,000원을 주겠다 이런 마음 아니실까? 왜 1,500원일까? 특이한데요. 네. 티에노님, 김광일 천하대장군 건이 아직도 계류 중이군요. 시간 겐세이를 통해 프로그램 폐지 신공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겐세이 뭐예요? 겐세이는 개입 뭐 이런 거 아니야? 끼어들다? 들어본 적은 많은데. 방해야? 방해. 나는 저기 자유한국당 의원제 의원이 어디서 겐세이예요? 해방노타 뭐 이런. 그런 나 그때 알았어. 맨날 국회에서 예산 심의 때 태엽으로 합의 끌어내는 자유당의 작전에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옥 팀장님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언론이 미래다. 내일 주성치는 옥 팀장님이 이틀을 고민하신 특집이니 내용도 궁금하지만 제목을 무엇으로 하셔서 연기하실지 궁금하네요. 일주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했어요. 아이고 재밌어라. 유추야씨님, 정치알바 팟캐에 민원연에도 그러니까 민원연 광고 나온다고 하셨어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혼동의 세계 달팽이님께서 또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혼돈의 세계 달팽이. 감사합니다. 이봉호 활동가가 굉장히 좋아하는. 근데 이게 아니 너무 닉네임 잘 지으셨어요. 진짜 너무 잘 지으셨습니다. 예, 440416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주성치하는 날이네요라고 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뭐 보니까 진짜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데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다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다른 방식으로 듣더라도 저희가 매주 아주 감사드리고 있다. 순위를 팍팍 올려달라 이런 말씀을 도와주십시오. 네, 부탁을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내일은 또 민원연 소식 다양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고맙습니다.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오늘은 내일을 위해 거쳐가는 시간일까? 오늘 참으면 내일은 행복할 수 있을까?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고 오늘 나는 가장 행복해야겠다. 오늘 가장 멋진 민주언론 시민연합.